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에서 나타난 급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음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했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6천만원 낮춰도 안 나가 속타는 음아파트 집주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대치동 음아파트 전세 매물이 409건으로 1년 전 14건에 비해서 30% 가까이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마음이 급해진 집주인들이 호가를 연이어 낮추며 전세 가격은 지난해 7월 말 수준까지 하락했대요. 한번 실제 음아파트 전세 가격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음아파트 전세 가격 볼게요. 자, 이번 8월 달에 금리 인상 이전에 음아파트 전세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갔냐? 가장 작은 면적인 76제곱미터 타입 같은 경우는요, 9억 8천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이 9억 8천만 원까지 올라갔던 음아파트 전세 가격이 현재 6억 7천에서 6억 8천 수준에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지금 음아파트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 줄 아냐? 작년 8월 9월 수준까지 하락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전세 가격도 보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올해 8월에 7억까지 시세가 올라갔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세 봤더니 4억 8천에도 매물이 꽤 많이 있어요. 자, 이게 4억 8천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작년 5월 수준, 6월 수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0.5%란 초저금리로 낮췄잖아요. 그 낮추고 나서 팬데믹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되니까 바로 전세 가격부터 치솟았거든요. 그 치솟기 전세 가격까지 상당 부분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전세 가격이 지금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많이 빠진 거예요. 자, 내년 전세 가격은요, 대부분 상승세일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내년 전세값 상승률이 무려 6.5%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대부분도 내년에 전세 많이 올릴 줄 알았고, 또한 임대차 3법 갱신을 했던 이제 세입자의 만기가 다가오는 8월부터는 오히려 주택가격 급등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왜 갑자기 전세 가격 급락 소식이 들려왔을까요? 자, 쇼킹 부동산에서는요, 전세값 하락에 대한 매매값 약세를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금리가 전세값에 주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이죠. 자, 이 기준금리는요, 전세 가격의 수요와 공급에 모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고가 전세 수요 감소 부분, 그리고 높아진 예금금리에 따른 전세 공급 증가가 동시에 작용되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움직일 경우에 전세 시장은 큰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결국 전세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연구기관이 참고로 하는 입주 물량이 전세 가격에 영향을 줄까? 아니면은 기준금리가 영향을 줄까? 근데 현재는 기준금리가 전세 시장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역대급으로 전세값이 올랐던 2020년을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전세값 상승 제일 심했죠. 자, 그런데 이 전세 가격 급등했을 때 서울의 입주 물량이 적었냐 많았냐?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무려 4만 5천 호 규모나 됐어요. 저희가 3만 호만 넘으면 공급단에서 큰 문제를 안 일으킨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죠. 서울 지역에 4만 호 넘는 입주 물량이 있을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입주 물량에도 불구하고 왜 역대급으로 전세 가격이 올랐냐? 결국에는 기준금리에 연관이 있었다는 부분이죠. 자꾸 이것을 뭐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해서 그러니 아니면은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러니 자꾸 이제 매매 시장이나 전세 가격 변화를 사람 탓, 정책 탓을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내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크게 폭락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세 가격이 폭락하기 위해서는요, 입주 물량 증가와 기준금리 상승이 동반돼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2022년 입주 물량이 유난히 적어요. 올해 대비 40% 가까이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로 전세값 약세지만 폭락은 제가 볼 때는 내년 4분기 말 정도는 되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은요, 선호도 높은 주택일 경우에요. 선호도 낮은 주택은 다르다는 거죠. 자, 치솟던 전세 수요가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 끌어다가 높은 고가 전세 들어가려는 게 유행처럼 번졌는데 그 수요가 딱 끊겨버렸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바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왜 재건축 전세 가격이 유난히 크게 하락했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본인 자금 2억에다가 전세 대출 5억 받아서 7억짜리 전세를 구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기준금리 0.5% 시기에 전세 대출 금리 1.7%를 활용해서
한 달 이자 70만 원만 주면은 잠실조공 5단지에 거주할 수 있으니까 만족해 했어요. 그런데 전세 대출 금리가 3.4%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자가 140만 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슬슬 화가 나는 겁니다. 야, 이 140만 원까지 주면서 내가 이런 집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재건축 전세 수요 급감의 원인인 거예요. 자, 문제는요. 한 달 뒤에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월 14일 날 높은 확률로 기준금리가 1.25%로 올라갈 거예요. 왜? CPI가 3%대니까 1% 기준금리가 맞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릴 겁니다. 자,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게 돼서 1.25%가 되면 코로나19 팬데믹의 긴급조치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0.5%에 책정됐던 전세 가격이 다른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4월 달에 추가로 올려요. 4월 14일 날 유로컴 확률로 다시 올리게 되면 1.5%가 됩니다. 그러면은 팽창했던 아파트 전세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 후반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적용되면 지금처럼 마음 놓고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선호도 낮은 주택의 위기는 굉장히 커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축 아파트나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전세 시장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빌라는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재건축은요, 여러분들이 전세금 떼일 확률은 없어요. 야, 전세금 안 주면 경매 넘겨서 받으면 되니까 집주인 어떻게든 마련해서 전세금은 다 돌려줍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 같은 경우는요,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낮다는 보장이 지금 없어요.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더 높을 확률도 있습니다. 왜? 시세라는 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벌써 재건축 아파트 전세 가격이 불안하다면 이미 빌라도 전세가 하락 압력이 가중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빌라는 전세 가격이 하락해버리면요, 수요자를 찾기가 어렵게 됩니다. 왜? 시세 다시 측정 자체가 안 되잖아요. 실제 워낙 단기 급등한 빌라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다 끌어올렸는데, 여기서 전세 수요 급감으로 빌라 전세 가격이 낮아버린다면 매매 가격은 쉽게 붕괴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은 전세금을 떼일 확률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왜? 경매로 넘겨버렸을 때 그만큼 낙찰가율이 감정평가 금액 대비 낮다 보니까 그것이 전세 가격과 차이가 난 만큼 세입자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요, 아파트에 거주하셔도 전셋집에 계시더라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입주 물량이 부족한 것은요, 서울이지 경기도 지역은 아니에요. 경기도 지역은 예년 수준의 입주 물량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입주 물량도 적지가 않은데 오피스텔 등의 대체제도 너무 많이 공급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입주 물량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제도 많이 공급됐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동안에 외곽 지역까지 매매 전세 가격 급등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수요 급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재건축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내가 이 대출을 확보해서 이 외곽 지역까지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전세 가격 하락세가요, 단순 비단 일부 재건축 아파트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한 이런 외곽 지역은요,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전세 가격이 매매 시세까지 같이 끌어올렸거든요. 이번에 워낙 외곽 지역에 투기 붐이 일어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 급락발 매매 가격 급락도 동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그것이 매매가 대비 높은 전세 가격을 준 세입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내 집 마련 이전에요, 본인 전세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첨돼도 전세금 날라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세금을 잘 지킨 상황에서 청약 공부를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빌라하고 오피스텔은요, 전세금 반환 보증이 무조건 필수예요. 이거는 알아보는 절차가 아파트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알아보셔야 된다? 먼저 부동산에서 이런 매물을 소개해주면은 전세 보증 반환 업체 대리점에 연락하셔서 이게 가입 가능한 매물인지 확인하고 가계약금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세가율이 70%가 넘는 아파트들도요, 반환보증보험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곽 지역일수록 그럴 확률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시기다. 내 전세금부터 지키시는데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금리 인상 시기에 입주 물량 증가는 늘 충격적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두 번의 역전세 대란,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왜 역전세난이 생겼고 어떻게 끝났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 역전세난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다음에 다가올 역전세난에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